정치 변호사하고 저하고 어저께도 그 얘기했어요. 아, 내일 유동규 본부장님 오면은 이것부터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요즘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돼서 소환을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재판 거래가 시작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맞추셨다고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예.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그 이재명 지사가 받았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7대5로 난다 하고 남욱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무당기가 좀 있으셨나요? 아, 무당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어요? 김만배가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전에. 경우의 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의 대법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부 동수가 될 때, 그러니까 10명의 대법관이 12명이죠, 12명. 그러니까 6대 6이 될 경우. 이거는 이제 가부 동수로 해가지고 고법에 있는 것들이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6대 6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대 5가 되어서 이기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그거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진상한테도 보고하고 이재명한테도 보고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오해의 여지가 있네. 이 기사에는 남욱이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유동규 형이 권순일이 주도하는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7대5로 무죄가 난다더라. 숫자까지 미리 알고 있다더라. 라고 지인한테 얘기했는데 마침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텔레비전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진짜 7대5로 무죄가 나오더라. 동규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김만배는 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김만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권순일 대법관이 우리 쪽을 무죄를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한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했고, 그래서 7대5로 이길 걸 알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이재명을 유죄를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같이 했다가 진 사람이 삼철 중에 전해철이죠. 전해철이 다시 그거를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선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올 거니까 보궐선거 나오니까 보궐선거 될 테니까 자기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6대 6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 끝난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권순일은 100% 그쪽에서는 전부 다 누가 봐도 유죄 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그랬어요. 권순일이 우리 쪽으로 올지를 누가 예상이나 하겠냐.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권순일은 그냥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우리 쪽을 갖다가 무죄를 준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7대5로 이제 이게 무죄가 확정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너무 뜬금없이 내가 질문을 해서 그러면 정황을 좀 얘기해보죠.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언제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아니, 왜 무죄 난다 이런 얘기를 유동규 본부장한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대장동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남욱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남욱이 사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한테 줄 수 있었던 거는 김만배가 사업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남욱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만배한테 왜 그게 포기하고 김만배한테 주도권을 줬었겠냐. 그거는 이제 이재명하고 가깝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김만배가 남욱한테도 야, 너 성남에서 너한테는 안 준댄다.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조서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남욱을 주려고 그랬지 김만배를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끝까지 환지를 해주려고 했던 게 이제 법정 안에서도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럼 김만배가 됐느냐? 정진상이 이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 저한테 해주라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만배를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김만배가 당선되게 저는 이제 해준 거죠. 그렇죠. 남욱이 아니라 김만배한테. 김만배를. 그런데 이제 남욱한테는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었고 김만배를 제가 전담해서 말하자면 영업사원처럼 이제 그 마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김만배하고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고 이제 했었고 예, 각 이제 호가다 한 번씩 이제 시청일 관련된 거는 정진상이 직접 김만배랑 이야기하거나 김만배가 이재명하고도 통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상황인데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심 판사한테는 자기가 180억을 썼다 그랬어요. 판사한테 이 180억을 썼다고? 직접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사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판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 사업 자금으로 180억 정도 대줬대요. 제3자 뇌물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80억 들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듣는 이야기만 그대로 해드리면 그래서 180억을 정도를 썼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가고, 그거를 나중에 중간비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비,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 위해서 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 심판사는 건드리면 손해본다.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찔러도 안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네, 유죄가 나왔죠. 그러면 사실상 2심에서 유죄가 나면은 3심 대법원 선고는 이게 유무죄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해철 쪽에서도 이제 보궐선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은혜철 쪽에서도 뭐냐면 이제 대법관이 그 문재인 정권 때 뽑힌 대법관이 이재명을 유죄를 줄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6대6 이하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6대6 이하로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을 쫙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에서 비웃었죠. 그때 300만 원 벌금 나오고 난 다음에 대법원이 편할 수 있다 오히려.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예, 오히려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 김만배가 그 권순일이 나중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게 한 겨울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기억을 하냐, 개울인 거 기억하냐면 이 땅을 김만배 집 앞에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녁에 김만배 집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이제 수원에 거기 이제 아파트 SK 뷰 그 앞에 거기 보면 이제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체육관인가 같은 게 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벤치도 있고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얼어 있는 화단을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또렷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닥이 좀 딱딱할 때 얼어 있을 때 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권순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고 만나면 이제 거기 그 휴지 있잖아요. 그 저 어디냐면 그 커피숍 가면 휴지에다가 네모난 휴지. 예, 네모난 휴지에다가 자기가 볼펜으로 막 써요. 메모 자주 하죠. 예. 나도 메모 자주. 자, 대법관 누구. 자, 누가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 꼬표 X, 공표 X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딱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죄, 여기는 무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권순일이가 여기가 이제 무죄. 이게 딱 하니까 무조건 가부동수나 가부동수 안 나온다. 7대5가 나온다. 그래서 이긴다. 이게 이제 그 김만배 이야기였어요. 아니 김만배는 김만배는 지금 대법관 12명이 이 사람은 유죄 때리고 이 사람은 무죄 때리고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예, 맞췄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그러니까, 관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성향이 있죠. 이 성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저는 그 권순일 대법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순일이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다른 대법관들이 성향이나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의견 나눈다는 식으로 이게 물어봤는지 안 왔을까 저는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김만배도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향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대5가 나온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정진상 이재명이 벌벌벌 떨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저기 김만배 얘기를 해주고 김만배하고 직접 통화도 해봐라.
그 김한배 형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1심부터 저기 그 최재경이 소개시켜준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 변호사가 이제 뭐냐면 그 의정부 지검에 있던 이태영 변호사랑 네.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서 네. 예 그때부터 변론을 들어갔습니다. 네. 예 변호를 했었고 네. 1심부터 변호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해경궁도 막았고 네. 그래 해경궁이 수사가 안 됐어요. 네. 그때 경찰에서 저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킬당한 게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그때 전관이라서 네네. 예, 그 정도는 킬 시켰는데 네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변호사님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지금 무슨 변론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예. 지금 또 제가 그 기사에서 보니까 예. 유동규 본부장님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 로비했다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재판에서. 예, 예. 이거는 어떤 뜻이죠? 쌍방울을 통해서 했다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김만배가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만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고법 지고 예. 난 다음에 네. 고법 지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지간했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겨울 무렵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김만배가 나한테 너희들 너희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정진상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명이 이랬어요. 네. 누가? 김만배가 그냥 약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요 판결 나면서부터 지사님 깍듯이해야겠어요. 네, 이제 상관 모시듯이 보스 모시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호칭도 바뀝니다. 호칭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 그러니까 정진상 포함해서 진상이한테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네. 쌍방을 통해서 니들 그 대법관 작업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 이화영하고 쌍방 통해서. 네. 그래가지고 작업하고 있지. 권순일 작업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정진상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네. 하고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네.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가 지금 이화영하고 쌍방을 통해 갖고 지금 권순일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전화기에서도요 예. 깜짝 놀라는 느낌이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긴 만병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탄식을 하면서요. 네. 와 진짜 만병 대단하다. 이거 완전 비밀인데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대단하다. 맞다 그거 솔직히.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만병한테 형 대단하다는데 했더니 야 권 대법관님은 내 말밖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대법관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저는 들은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도 뭐가 있을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관계가 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들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결과도 그대로 나왔어요. 네. 예. 결과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을 로비했다는 게 아니고 예. 쌍방울이 대법관에 로비했다는 거를 김만배한테 알고 있더라. 예. 알고 있더라. 예, 김만배 그 말이었군요. 네. 아하.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화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로비하고 있다. 이거를 김만배가 이야기하길래 제가 정진상한테 확인했더니 정진상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김성태 씨가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이거를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는 자기 사건에 치중을 해야지 이것도 이런 막 번져나가서 다른 어떤 사건까지 자기가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김성태도 그렇겠죠. 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도
자기 사건도 아닌데 예, 괜히 아는 척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중요한 건 오늘 그 재판 거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관 권순일이 행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무죄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더라. 그거를 지금 사실 좀 더 차곡차곡 밝혀내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1공단 얘기. 1공단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대장동이 있고 성남 1공단이 있는데 1공단을 공원화하는 거죠. 자, 1공단 공원화하려고 원래 SPP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그 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그냥 거기 그거를 철회했어요. 철회해가지고 이제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을 고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1공단 사업하고 있던 사람이 소송을 건 거죠. 1공단에서 그 SPP라는 회사가. 그래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갖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을 이겼어요. 성남시가. 근데 2심을 졌습니다. 2심을 졌는데 2심이 이제 패소했어요. 그거를 이제 3심에서 이제 뒤집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기자판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제 파기환송은 다시 이제 심리를 하잖아요. 하라는 건데 파기자판은 여기에서 파기를 했으니까 대법원이 우리가 알아서 그냥 끝냈어. 그러니까 뭐 고법으로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성남시 승 이걸로 해준 겁니다. 그게 대장동이랑 뭔 상관이에요? 대장동은 상관이 있는 게 결합개발이 결합개발한다 그랬죠. 결합개발이 뭐냐면 이제 고시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SPP가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1공단 공원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합개발이 깨지는 거고. 결합개발도 깨지는 거고. 대장동도 못 하는 거고. 대장동도 이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안 나오느냐? 금융사에서 대출이 안 나오죠. PF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재판 거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이제 자기가 김만배가 자기가 손 써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보시기에 그것도 개연성이 있어요? 권순일은 우리가 딱 들어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김만배가 좀 허세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무튼 파기자판이 나왔고 그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고 유한기 본부장도 요 재판을 자기가 이게 이제 그 대법관 이름을 좀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그 A라는 대법관 A 대법관이 그 국정원 출신 요 모 씨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출신 모 씨한테 하고 유한기 본부장이 이 모 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A 대법관이 요 모 씨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하자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약간의 이권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와주기로 했다. 했는데 이제 결과가 파기자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한기하고 요 모 씨는 자기들이 했다. 주장하고 김만배는 내가 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조금 이렇게 세모표다. 권순일은 0. 권순일은 확실하게 제가 이제 있고 확실하게 들었고 이 1공단은 좀 세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한기가도 자기도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권순일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김만배는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해갖고 여기서 유한기가 부탁하는 걸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준 거죠. 돈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하니까 유한기한테 이제 그 이쪽에서 요구하는 걸 땅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땅을 요구한 거는 안 들어주고 현금으로 전달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정리가 좀 끝나셨나요? 아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굉장히 바쁘셔갖고 지금 뭔 변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김만배가 정영학하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왜 대법원 판결을 내가 했다 정영학이 왜 여기 끼어들죠? 내가 대법관한테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대법원 판결 놓고 정영학하고 공을 다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정영학하고 공을 다투는 게 이게 정영학이 돈을 줬거든요. 유한기한테. 유한기한테 돈을 준 게 정영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은 돈을 줘야 된다, 유한기한테. 이제 그걸로 아마 다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기가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정영학하고 유한기가 좀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자, 이 유동규 본부장이 예. 생각하시기에 예. 김만배가 사실 되게 허세가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이걸 뭘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물론 그 고비고비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런데 쭉 지켜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재판 거래와 관련된 김만배의 얘기는 거의 다 진실일 것 같다. 아니면 허세가 많이 끼어들었을 것 같다. 제가 그 정진상이나 이재명이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를 안 거는 2012-13년부터입니다. 네. 2012년 그때부터 김만배를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김만배가 거짓이 많았다 그러면 결과론. 그러니까 사람이 뻥은 있을 수 있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과시도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맞지가 않았다면 예, 김만배하고 이재명이 만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전화 통화할 일도 없었을 거고 정진상이 형님으로 모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 전부터 그 이석기 사건부터 예, 이걸 했던 게 그 정진상이 조사한 내용하고 김만배가 말한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면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크로스 체크 내용이 맞다 이거예요. 정진상이. 그래가지고 야 김만배 말한 게 맞는데 처음에 이제 김만배를 잘 모를 때 내가 이제 김만배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김만배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윤창근 소개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윤창근이 김만배라는 저기 기자를 소개했다 나한테. 이제 그런 거 시시콜콜한 것도 다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고가 안 되면은 나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너 보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일이 꼬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느 것이 중요 순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만약에 이제 보고가 안 이루어져서 중요 순위에서 중요한 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이 정진상한테는 보고를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진상에 대해서는 한테는 보고할 때는 사사로운 것까지 아주 확실하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는 결과론적인 거나 아니 과정론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진상한테는 그 내용 전체를 아예 정진상이 싹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물속을 확 들여다볼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주면 나중에 돼서 뒷말을 듣거나 아니면 또 이게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계속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모든 정부 보는 일들이 비슷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진상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정진상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로스에 체크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김만배 말이 맞네. 이렇게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으면서 나중에 2014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 아니 그 형님 동생하죠. 그 저기 그 시로코에서 만나가지고 예 형아우를 맺죠. 예. 김용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뭐 유동규 본부장보다 더 친해졌습니다. 더 친하게 지내겠네요. 직접 얘기도 많이 직접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유 본부장 말씀은 김만배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다 맞았으므로 재판 거래 역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당연히요. 신빙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겼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김만배 말이 하나라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 관련돼 가지고 하면은 항상 김만배의 이야기대로 됐어요, 결과가.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성남지청 윤곽근 지청장 그 당시에 이제 있었을 때도 그때 이제 윤곽근 지청장하고도 그 김만배가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원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김만배가 많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곽상도하고 그때 민정수석,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민정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법이 수원지검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김수남 있었죠. 그래서 이 김수남이 이 사건을 정리해주고 아마 검사장을
수원지검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희 사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사실 이 남욱이 그린 그림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이 그림에 따르면 당시 김만배가 김수남 지청장, 신경식 차장, 윤곽근 성남지청장 뭐 이런 수원지검과 관련된 지청, 성남지청까지 고위급 간부들은 전부 다 관리한 걸로 다 알고 있었고 제 옆에서 통화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최동욱 최동욱 검찰총장이 최동욱이 이제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됐는데 내가 TV를 봤는데 총장 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한 2, 3일인가 있다가 김만배랑 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 형님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뭐 이래서 했는가 최동욱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최동욱하고 통화하더라. 이것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센 거 맞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때 이석희 사건 해결해주면서 완전히 그걸 신뢰를 완전히 얻었죠. 알겠습니다. 이석희 사건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리는 다 끝나셨는지.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놀았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같은 것들이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성남시에 있을 때는 뭐 거의 뭐 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했을 거고 경기도 있을 때는 어땠어요? 경기도 있을 때는 이제 워낙 크니까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가서 이재명을 독대하든지 만났죠. 그러면은 성남시 있을 때만큼은 그렇게 가까운 거 가깝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쭉 봤더니 이게 쌍방울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게 왜 쌍방울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화영을 부지사를 갖다가 해서 끌어들이잖아요.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한 이유는 이화영이 노무현 때 대북 그 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화영을 딱 끌어들인 건데 이화영이 들어오면서 졸지에 쌍방울도 끌려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이화영을 끌어들인 거는 그 대북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내에 이재명의 족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족보가 뭐였냐면은 이제 정통 출신이거든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동영 그 계파들만 하고들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하고는 완전히 교류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와갖고 안 해주니까 하다못해 재윤경 의원한테라도 매달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나중에는 이제 막 이번에 막 그랬지만 공천 안 줘가지고 막 했던 그때 이제 하남에 그 국회의원 했던 문학진 문학진한테도 매달리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 있을 때는 게다가 이제 그 친문들하고 오히려 친한 수정의 국회의원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김태년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김태년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아주 지쳐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정치적 아버지를 누구를 두고 싶으냐면은 이해찬을 두고 싶은데 그래서 이화영을 그래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화영보다 쌍방울이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처음에 시도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대북 프로젝트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지사가 됐지만 이화영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북한 뚫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막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온 게 누구냐? 김성태 회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태가 경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권순일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 기소가 된 게 언젠가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 12월 11일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 이화영이 그 돈 못 준다고 해가지고 김성애가 그냥 지랄지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뭐 제1차 국제아태회의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가 주저주저 하다가 2018년 12월에
김성태 안부수 그다음에 그 가가지고 네. 리오남 만나서 단둥에서 돈 주겠다라고 한 게 2018년 12월인데 네. 그때 이재명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기소가 됐으니까 변호사가 필요한데 네. 1심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네. LKB 나승철 이태영 네. 평산 소백 김준현 네. 화우 이렇게 네.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누구였느냐? 이태영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네, 핵심 이태영. 근데 이태영 변호사는 어디랑 가까웠느냐? 쌍방울이랑 가까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태영 변호사 대납 비용 운운했을 때 그 변호사 대납 비용의 그 대상이 되는 변호사가 누구냐? 그게 이태영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느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누구냐? 이태영이라고 의심이 되는 건데. 그건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딱 정리가 됐고 그래서 재판이 딱 3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 2018년 12월 11일에 저희 시작됐는데 3개월이 아니라 딱 6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 2019년 5월 16일에 네. 판결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19년 5월 16일 판결이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때 재판장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더니 사법연수원 29기인데 이남석 변호사랑 동기예요. 그 다음에 그 판사가 뭐 고향 뭐 어디라고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김만배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지. 1심에서 이겼으니까. 네. 어떻게 이겼느냐? 이태영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겼는데 이태영 변호사 뒤에 누가 있느냐? 쌍방울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성태 회장은 이미 코가 꿰인 상태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500만 불 북한에 쐈거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래나 그러는데 어쨌든 뭐 변호사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1심 잘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5월 달에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날개를 갖다 이렇게 막 단 거지. 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뭐가 있었느냐? 필리핀 갔단 말이에요. 네. 필리핀에 제2차 아태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500만 불 달라고 그러니까 김성태는 뭐 어차피 이재명은 이제 무죄가 나올 텐데 1심에서 무죄였으니까 그런데 500만 불은 과하다 해가지고 300만 불을 딱 깎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항소심 선고 있었잖아요. 네. 항소심 선고 누가 했는지 봤더니 임상기 부장판사 그런데 임상기 부장판사가 골 때린다기보다 어쨌든 재밌는 게 지금 수원 고등법원의 수석 부장판사야. 그런데 지금 사건이 수원 고등법원의 이화영 재판이 있고 어쨌든 뭐 수원 지방법원에 이제 이재명 재판 시작이 딱 되는데 수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있는 분이 임상기 부장판사인데 그런데 그 임상기 부장판사가 300만 원을 딱 때린 거예요. 그거 제가 임상기 부장판사님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제 판결 누군지는 몰랐거든요. 예, 그동안. 저도 왜냐면 김만배한테 정말 대쪽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 항소심 재판은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널널하게 봤어. 왜냐하면 1심에서는 LKB 나승철 이태영 평산 소백 그다음에 김준영 화우까지 7군데를 선임했었는데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LKB 나승철 이태영 중원 이렇게 4군데만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1심에서 이겼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019년 9월 달에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도지사실은 뒤집어진 거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김만배가 나선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고등법원까지는 김만배가 나설 일이 없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김성태가. 그게 아니라 네네.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네네. 처음에 김성태 이게 변호사 거기 이태영 변호사를 네네. 소개시켜 준 게 누구냐면 지금 누구? 대구 출신 민정수석했던 최재경? 최재경이에요. 최재경이 그때 이제 민정수석이었고 했던 네네. 그 최재경이 이태영하고 이남석을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최재경이가. 예. 네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은 그 김만배가 네네. 원래 최재경을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건 또 김만배예요. 네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최재경이 저한테 늘 뭐라고 그랬냐면 네네. 저는 검찰 쪽은 잘 알지만 판사 쪽은 잘 모른다.
판사 쪽은 김 부장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 김만배가. 예. 그래서 그때 김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골프 칠 때도. 네네. 그래서 김 부장 김만배랑 저하고 최재경 같이 해서 골프도 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김 부장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나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분명히 김만배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는 거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네. 그런데 전면에 등장할 필요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니까 네.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대법원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10개월 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20년 7월에 선고가 됐으니까 그 10개월 동안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권순일 대법관이 혼자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권순일 대법관이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저께 이제 강찬호 논설위원 나와가지고 네. 자세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네. 그 논리를 갖다 딱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거는 권순일은 알았던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느냐? 5명만 포섭하면 된다. 네. 왜냐하면 5명 포섭하고 어차피 김선수 대법관은 안 할 거니까 네. 자기는 이제 빠질 거니까 그 회피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대법관이 13명이거든요. 네. 재판하는 대법관은 13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회피하는 사람이 없으면 7대 6으로 끝나는데 네. 김선수 회피하니까 우리는 6명만 있으면 대법원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네. 5명만 그 설득하면 된다 네. 해가지고 네.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그 여기에 네. 무죄를 선고하는데 참여한 다수 의견 네. 그 대법관이 누구냐? 김명수, 권순일은 당연한 거고 네.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주심. 네. 그 다음에 김상환 대법관. 네. 그 다음에 뭐 이야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김상환 대법관 형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예요. 친형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 했던 원칙대로 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뭐가 틀렸냐? 이건 이재명은 유죄다. 네. 당연히 거짓말했으니까 당연히 공직선거법 유죄지라고 했던 대법관들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대법관. 이렇게 해가지고 5대5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결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할 때, 네. 제일 말석부터 손을 든단 말이에요. 네. 이때 제일 말석은 누구였느냐? 노태학 대법관이었어요. 유죄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1대0. 네. 그 다음 말석이 누구냐? 김상환 대법원이었어요. 무죄다 1대1. 네. 그 다음에 노정희가 주심이었는데 또 무죄다. 네. 1대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 대법관이 유죄다 해가지고 2대2가 됐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유숙 무죄 2대3. 그 다음에 안철상 유죄 해가지고 3대3. 그 다음에 박정화, 김재영 해가지고 5대3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3대5가 됐고, 네. 그러니까 무죄가 5이 됐고, 유죄가 3명이었는데, 마지막 2명이 이기택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인데 네.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선임으로 하면 차석, 삼석 이 대법관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유죄다 해가지고 5대5가 딱 되어 있었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내가 최선임 대법관이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딱 때리면서 네. 이재명의 운명이 이렇게 싹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쌍방울 등등등 이야기를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딱 들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싹 하고 정리가 되네. 네. 지금 이 내용은 어느 방송에서도 저 들은 바 없고요.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네네. 이거 뭐 시청자분이 몇 분이 지금 모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600명. 예, 3,600명 지금 보고 계신데 이거는 네.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해설입니다, 진짜. 아, 진짜요? 저도 제가 이 사건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요런 디테일 내용까지는 왜냐면 이게 이제 김만배가 옛날에 다 설명을 했겠지만 네네. 그때는 이제 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 대법원 시스템도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왜냐면 저도 재판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제 이거 대법원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법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지. 그때만 해도 내가 대법원에 갈 일이 있겠어요. 재판을 받아봤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거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만배가 설명할 때도 그래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만 관심이 있었지.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아주 당시에 이렇게 김만배도 이렇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밥값 했으니까 저는 먼저 퇴근할까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이제 예. 이석기 쪽으로 한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 2020년에 예.
그 7월 16일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2020년 상황이 어땠어요? 경기도의 상황이. 경기도는 2020년도에는 이제 김만배하고 이야기하면서 네네. 우리 쪽에서는 이기는 걸 알고 네. 아마 한 3월, 4월부터 이제 우리 대선 준비. 예, 들어갔습니다. 언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그 대법원 판결 나면 네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그게 언제부터? 대법원 들어갔을 때부터 아니면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만배형이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대선 준비하자라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대충 2020년 초예요? 아니면은 저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초부터. 왜냐하면 이게 상고심으로 올라간 게 그게 한 9월 달이었을 거거든요. 2019년 9월 달에.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저희 의심하는 바와 같이 권순일 대법관하고 사이에 커넥션이 아주 잘 그 가동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김만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당연히 유죄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크지. 김만배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법원 돌아가는 건 대충 눈대중으로라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김만배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러하니까 이재명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김만배가 취업 청탁을 합니다. 네네. 누구한테요? 이제 저하고 정지상한테. 그래서 취업 청탁을 하는데 이제 친구라고 그래서 삼성 출신의 친구인데 얘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디다 넣어줘요? 경기도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2급 자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AI 협력관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김만배가 꽂아준 거예요? 야, 제가 김만배 친구입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AI 협력관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해. 그래서 원래 그 자리가 없었는데 이재명이 AI 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요. 2급 자리를. 2급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성대 나왔을 거예요, 맞죠? 아마 성균관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삼성에 좀 조그만한 팀장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만배가 청탁을 했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다가 그러니까 언제냐면 1월 달에 공고가 나가요. 1월에 공고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긴다가 김만배가 이제 작업한다는 걸 1월 달에 우리가 알았으니까 공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리를 만들었는데 언제 취업을 시켜주냐? 7월 초에 시켜줍니다. 7월 초에. 맙소사. 안 시켜주다가 7월 초에나 시켜주는데 판결 나기 직전이죠. 그렇죠. 직전에 시켜주니까 알은 거지. 그때는 확실히 안 왔으니까 그때 취업이 된 거고요. 그때 김만배가 머리 많이 깎았어요. 대법원 가가지고 이발을 많이 하던 때가 그때야. 그래서 그때 꽂아준 게 7월에 꽂아줘요. 그래가지고 7월부터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2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또 없어져요. 나가니까 없어진다. 위인설관이었군요. 위인설관인 거죠. 그러면 2020년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대북 관련해서 진행도 안 되고 있을 때고. 그러면은 김만배는 그냥 어쨌든 그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이제 집중해서 하면 되고.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은 이제 뭐냐면 성남에서 했던 일들도 모든 것들이 다 묻힐 거고. 다 묻힐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거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생길 거고. M&A 같은 거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 자금을 모으려고. 이제 김만배가 이제 남의 것도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선심 써갖고 공통비 내 형이 낼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통비 요건 내놔 해가지고 남욱 정영아 하다못해 그 몇 프로 안 받은 3%밖에 안 받은 그런 사람한테까지 공통비를 갖다 긁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그게 달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현금을 만들어서 김만배가 크게 한탕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항공사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M&A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담으로 한 게
이름은 만배인데 1000배밖에 못 먹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대장동에서. 10,000배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이름 따라서 나 같으면 1000배면 됐는데 무슨 10,000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0,000배를 추구하고 있었구나. 10,000배를 넘어서 10만 배도. 10만 배. 아니 김만배가 무슨 10만 배예요. 10만 배. 10을 추구를 표기에 반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위험해집니다. 아니 성을 갖다 바꿀 걸. 백시로. 100만 배. 그렇구나. 아니면 1000시로 바꾸든지. 1000시면 1000만 배네. 그 이상은 없네. 성시로는. 네. 조는 좀 말이 안 맞죠. 조만배는 좀 조만배는. 유동 부장님과 관련되는 무도한 일들을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덕구 민주당의 김문수, 김기표 의원 그리고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오동영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란 변호사분들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안진걸 이런 사람들이 와 정말 유동규가 이재명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주변 인사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의 입안에 혀처럼 있는 말도 없는 말도 다 지어내가지고 이재명과 김용을 음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저는 이제 이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는 금융이나 혹은 이제 법적인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금융 치료, 법률 치료가 좀 필요하죠. 법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호사들하고 협의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변호사님도 참여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장 꽝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야말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 있으면 그냥 고소하면 돼요. 아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탄한다며. 그러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내가 했으면 그냥 고소하면 되지. 그렇죠. 왜 가서 떠드냔 말이죠. 그렇죠. 위증죄로 고소를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고 고소하면 되잖아. 고소를 해. 고소하라고. 근데 왜 고소는 안 하고 거기서 떠들기만 하냔 말이지. 그렇지. 확실하면 해란 말이야. 나는 고소할 거야 당신들을. 나는 당신들을 고소할 거야. 왜? 아니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1심에서 김영희. 그러면 몇 마디 말 가지고 징역 5년 받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이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밀어붙이다가 검찰이 한계에 봉착했다. 근데 어떻게 1심에 실형 5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지들 말로는 검찰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고 그러면은 법원도 한계에 부딪혀놓고 실형 5년을 선고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지금 한계에 봉착하니까 그거를 꼭 보면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 뭐 전형적인 이재명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법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이름 하나 내보려고 거기서 공 한 번 더 세워보려고 뭐 하나 좀 차지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예전에 거기하고 또 뭐 친하더라고요. 저기 누구야면 털보? 아니 뭐 털보지만 저기 예전에 그 십상식 뭐 해가지고 했던 경찰 출신. 그러니까 황운하 내지는 저기 아니 경찰 출신. 갑자기 그때 경찰 표창원? 아니 그 청와대에 그때 있었던 그때 경찰 출신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도 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맨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 고소고발 관련돼가지고 거의 뭐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은 바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렇게 절대 재판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요.
전화 이제 검찰에 그때 했다면은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예.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법정 안에서 다 시연을 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방위각이라든지, 태양의 방위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 모든 걸 다 검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온 거지, 그렇지 않고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면 뭐 하려고 위증을 교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증 교사해갖고 지금 2명이 구속됐다가 그렇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강덕구나 김문수, 김기표 의원 등이 그리고 안진걸 등이 정말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동규의 진술에 의해서만 했고 마치 그러면서 지금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였다. 지금 검찰이 뭐라고 해요? 지들 말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관련 사람들을 회유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동규가 위증했다는 말이잖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번에 이제 최상병 관련돼 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뭐냐면 그 통신기록. 예.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반려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장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럼요. 지금 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하느냐?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혐의 없이 뭐냐면 그냥 뭐라자면 의혹만 가지고. 예, 그렇죠. 의혹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북한식이에요. 그렇죠. 북한식으로 쟤 수상해. 그러니까 조사해봐야겠어. 이게 바로 북한이 하는 짓이고 정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혐의가 있지 않고는 영장을 내주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데 네. 이거를 영장을 내주냐고요. 마찬가지로 저가 말하는 것에 이게 혐의가 명확하면은 그때 영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김용은 영장 정도가 아니라 선고를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용을 도와주려고, 가짜 알리바이를 만든 사람 3명이 기소가 예,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예, 불구속 기소됐죠. 예. 왜냐하면 자백해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그 사람이 뭐냐면 자백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허위로 진술했다. 예. 증언했다. 해가지고 위증죄에 자백을 했습니다. 이미.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위증은 왜 시켰습니까 도대체? 이거 객관적인 거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제외하고 검찰이 혀다. 그럼 검찰에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이 조작하면 다 들어줍니까 판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검찰의 입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욕죄인 거예요. 모욕입니다. 모욕. 예, 모욕죄인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다 했다는 점에서 위증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진짜 지들이 말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그 국회 소통관에서 그냥 헛소리하면서 기자회견할 게 아니고 그거 기자회견문 해서 그거를 공수처든 지들 좋아하는 그 공수처든 아니면 특검이든 해가지고 해야지. 왜 거기다가 앞에 얘기합니까?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예. 이게 강덕구나 김문수나 김기표나 이런 배지단 인간들은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 면책특권이 있어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지들은 처벌이 안 돼. 예. 그런데 이게 성준우 부대변인, 오동영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안진걸 민생교수사, 지들이 뺏진 줄 알아. 뺏진 줄 알아. 지들이 거기서 하면은 예. 면책특권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거 모욕죄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은 당신들 다 입건돼가지고 다 깜빵 가거나 처벌돼야 돼. 예. 그게 안 되고 합의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금융치료 당하는 거야. 당신들 제정신이야?
예. 야, 정말 신기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구치소에 예. 한번 가봐야 예. 정신을 차리는 예. 거예요. 구치소 가갖고 니들도 이제 거기서 나라에서 주는 밥을 갖다가 한번 먹어보면 정신이 좀 번쩍 들 거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게 세금 환급이구나. 세금 환급도 되죠. 네, 세금 내라는 거. 이재명 좋아하는 조식도 나옵니다. 네, 조식도 나오고 그리고 무상급식에 또 호텔비도 안 받잖아.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또 그렇게 들어가면 또 계좌 트면은 또 거기다 후원금 들어오려나? 후원금 들어오고. 그래서 뭐 저기 그 누구야 저기 그 정경신문 2억 4천만 원인가 들어왔대요.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야, 정말 열받네. 그 사이에 보니까 연암 재연님 그리고 또 가시장미님 이런 분들 또 새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황강하님, 황운하 의원의 친구십니까? 황운하는 진짜 뭐 조만간 깜빵 갈 건데 우리 황강하님은 우리 멸콩TV 열혈 시청자셔서 감사합니다. 청송교도소 가자. 딱이다. 구치소 치료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구치소부터 가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호시절링 구치소 치료 응원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은 지들이 뭐가 된 줄 아는데 잘못하다 깜빵 갑니다. 깜빵 갑니다. 잘못하다가 아니라 니들 지금 깜빵 가게 생겼을 거야. 생겼어.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이미 입증된 거고.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난 거고. 2심 선고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별것도 없어. 지금 지들이 해서 구글에 뭐 타임라인을 가지고 감정하네 뭐네 하는데 한 달이면 끝나 그거.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아마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말에 마지막 종결심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형 나오고 최후 진술하고 그때 구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오니까 이 재판 종결도 아마 10월 안에 11월이면 10월이면 뭐 빠르면 10월 나옵니다. 지금 그 김동민님이 합의금은 비싸게라고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법죄입니다. 그래서 합의해 준다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걸이나 성준우 그리고 또 뭐 오동영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예비 이재명 개딸들 아닙니까? 개딸들이죠. 국회의원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합의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딱 걸리면은 끝까지 찾아간다.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된다?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잔인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법은 법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다음에 지가 구정물 탄 대로. 지가 구정물 탔으면 지가 구정물을 마셔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진걸을 이 법원님은 진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종북 좌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마른민생경제연구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외곽 아방가르드 외곽 조직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백정희님 황운하 뻔뻔한 인간 구속시켜주세요 하는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 3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조국이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금방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님 최진영 말씀대로 속이 뻥뻥 뚫립니다. 그렇습니다. 양스페이츠님 진걸 지겨워요. 영어로 sick and tired라고 하는데 저는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가소롭습니다. 저는 안 지겹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남자다운 유동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김영천 부원장만 유죄고 유동규 본부장님은 사실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를 더 처벌하려고 이게 뭐냐면 저도 받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제가 받은 즉시
모든 죄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까지 다 그냥 성립이 돼요. 공범으로. 공범으로. 예. 성립이 되니까 저를 받은 쪽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더 세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소장을 썼던 거죠. 그러면 내가 입석이 해왔으면 준 쪽으로 해줘야지. 그렇죠. 왜 받은 쪽으로 하겠어? 왜냐하면 법정형이 뇌물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준 쪽은요 그냥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집행유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화영이한테 이화영이는 뇌물 받았다는 걸로 해서 합계 9년 6개월 나왔지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합해서 3년 6개월 해서 일부는 집행유예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의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공소 기간도 달라요. 네, 맞아요. 7년이고 준 사람은 7년이고 받은 사람은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금액이 또 따라서 이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남욱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을 같이 엮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받은 사람이 아니고 김영희가 그 선거 자금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 사람으로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 거지 받은 것으로는 공소사실로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 무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저를 더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은 오히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참고로 지금 우리 댓글에 보면은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을 안진권 저기 누구죠? 우리 안정권 씨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안정권과 안진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안정권은 이재명이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 대장동 버스도 만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정권 씨인 것이고 이번 안진걸은 이재명이 쫓아다니는 그래서 걸입니다. 걸. 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 이글 코리아님, 유동규 본부장님. 제가 고소를 안 할 것 같으면 한마디 했는데요. 제가 고소를 할 거라서 제가 걸 다음에 안 합니다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고소를 안 할 것 같으면 에이 나도 막 해버리죠. 근데 고소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우리는 우린 조용하게 고소미만 먹여주면 고소미만 먹이고, 그 다음에 가서 니들은 이거는 정말 저는 실형 나올 수 있는 법원 판단을 관련돼가지고 이건 법원도 그거 한 거잖아요. 법원을 무시한 거잖아. 법원을 무시한 거잖아. 사실상 말이 이재명, 지들은 외면적으로는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안의 혀처럼 왜곡되고 뒤틀리고 회유돼서 했던 그 증언을 믿은 판사도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영희 판사를 갖다가요 엄청나게 욕했어요. 2심 가서도. 그러면서 해서 그 재판부 바꿔달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딴 거였나? 거기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재판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어요, 제 기억에. 했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그 정진상 쪽에다 껴달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도 늦게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껴준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제가 근데 이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얘들도 이게 무리인 줄 알면서. 강덕구, 김문수, 김기포 뭐 이거는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도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도 이제 변호사인데 이거를 굳이 왜 했을까요? 이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들도 알아요. 저는. 그런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관계가 다 다른 건데 왜 했을까? 김영희 요구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녹취록 까봐야 되겠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들 있잖아요. 판사들한테도 말하라고 그러지만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실형 5년을 받았고 요번에 이제 2심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부 무죄 났던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되면은 2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인정돼요. 올려치기.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지금 검찰이 주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받으면은 얘는 7년
말하자면 뭐 7년에서 8년까지. 예, 그렇죠. 가능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김성태 아니 저 이화영만큼 받을 수 있는 이화영 정도는 이화영 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거기 녹취록에 보면요. 그 저 김용이 이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표 옛날같이 대표님 안 하고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딱 뭔가 나 위해서 진짜 제대로 안 해주고 네. 이러면 가만. 그 양아치 약간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양아치 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성이 아니라 솔직히 아니 형제가 뭐 그렇게 술을 나누고 했는데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이 법정에서 이러던 인간이거든요. 진짜 술 먹고 그냥 돈 결의해가지고 형제의 연을 맺었다 할 때는 언제고. 자 그리고 이 김용 말대로 김용 말대로 만약에 김용이 정말 억울해요. 지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고 한마디도 받은 게 없어. 예, 그런데 위증은 왜 시키며 한 가지 더 제 눈을 못 봅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도 감옥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와. 감옥에 들어갔다 왔으면은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요, 제 눈 피합니다. 그 판사님들이 법대에서 그거 다 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보려고. 예. 근데 재판 다 겪어보니까 유동규 말이 맞거든. 네, 그래서 그 아까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판결문에서 김용 측 변호인들이 가장 다퉜던 것이 지금 이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이 사안이 밝혀지기 전에는 유동규 본부장님도 내가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의 장비다. 그래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해서 그 사람들 내가 내 한 몸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정진상이하고 김영희하고 하는 행태를 보고 야 이건 내가 이용당하구나. 이용당인 거죠. 그거를 깨닫고는 이제 정말 죽음의 다리를 다시 건너와서 어둠의 길에서 진실의 길로 와서 진실을 밝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술을 변경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다 얘기를 하니까 변경된 진술이 훨씬 많네? 그러면서 유동규의 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있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봤을 때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면서 유동규 아까 김영희 5년, 정진상이도 5년이었죠. 정진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선고 안 됐습니까? 선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에다가 붙어가지고. 맞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김용 그리고 또 그러니까 김용이 또 다른 사람들. 자, 김용이 열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네. 김용이 열받은 게 정진상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냐면 이재명 재판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이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결 나려면 언제 날지 몰라요. 이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빨리 판결하려면 모르겠지만 이 분리가 안 되면은 판결이 안 나거든요. 역시 오늘 이게 실물을 알고 실물을 같이 띄니까 이렇게 어느 저기 어디지 그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김용과 이 정확하게 분석 못 해주죠. 김용과 이 정진상의 입장이 살짝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멸콩 TV에서만 이렇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안 데리고 가고, 자기도 데리고 갔으면, 그렇지. 자기도 데리고 갔으면은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아직도 그냥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1심을 안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 데리고 가고 정진상만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용이 약간 빈정이 상했을 거라고. 그렇네. 게다가 이제 뭐냐면 자기도 원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재판정에서 막 떠들게 진짜 김용을 죄질을 낮게 만들어주면 절대 이야기하게 안 하거든요. 그렇지. 변호사들이 하지 마세요 한다고. 지금 저기 누구야 김혜경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이라고 해가지고 1심 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꾸미잖아. 오히려 말 안 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하게 하는데 이거는 게다가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변호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일반 사람인데 거기다 대가지고 떠들어대잖아요. 떠들어댈수록 손해라고 우리 변호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라. 그렇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해라.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일장연설을 해요. 근데 냅둡니다 그냥.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쟤들이 김용 변호하려는 애들이 아니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김용만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게 김용 달래기입니다. 달래기. 그렇네. 예, 이거 김용 달래기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난주에 강덕구 등 그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하고 안진거리 등이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였다라고 하면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상 그런 그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김용의 달래기입니다. 그런 그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케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다. 이런 그 분석이시네요. 이거 언론에 아무데도 안 나왔습니다. 언론에 안 나와서 제가 이것도 찾은 것도 지방에 있는 하나의 그 언론에서 좌파 언론에서 예 맞아요. 그거 제가 본 거예요. 예 언론에서 나온 거지. 다른데 아무데도 안 나와. 예. 소통관에서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를 하면은 중앙지에다가 실려되는데 중앙지 아무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거를 실으려고 그러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신문사도 고소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론권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확인 안 하고 반론권도 안 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도 고소를 할 건데 맞아요. 저는 뭐냐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렇지. 이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실을 이유가 없거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실어요. 이것 자체가 명예훼손적 기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사도 고소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언론사, 기자 다 고소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그 핵심 이슈로 이거 반론권을 안 줬습니다. 그러나 반론권 안 준 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 기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의심이 가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세상 모르는 걸 모르는 거지. 야대 되니까 좀 있으면 탄핵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절대 만만의 콩떡입니다. 탄핵은 없습니다. 그렇죠. 탄핵을 대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제 지금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정말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언론사예요. 제가 그 유동규 본부장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중앙일간지에는 단 하나도 안 떴습니다. 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말 제가 드리잖아요. 중앙일간지들은 뭐냐면 반론권을 줘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 와갖고 저기서 소통관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물어보고 제 의견을 같이 실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기는 이게 바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보가 되니까 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아예 안 실어요. 이미 그리고 이 사건도 다 알고 그래서 안 실는데 여기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걔들도 언론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굿모닝 충청 GMCC라는 언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첩단들이 충청도에서 언론사 만들었거든요. 그 언론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 관련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여기에 그 실는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논조에 글을 싣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의 어떤 그러면 유동규의 억울함을 왜 안 실어주냐? 그렇죠. 그에 대한 반론권을 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허위였다 한다 하더라도 면책이면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지금 말씀이 이 그 굿모닝 충천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간첩단과 관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반론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언론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간첩단 어떤 그런 언론사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죠.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닌 거 다음에야 이렇게 언론이 실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냐면 저도 이제 관광공사 사장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이 사안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마 다른 데 가서 아무도 이 기사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 없죠? 없었어요. 역시 변호사님이니까 날카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또 유동규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예, 예, 이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쟤들이 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네.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저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또 유동규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화이팅은 유동규 TV 합니까? 화이팅! 전 늘 화이팅입니다. 예, 응애예요. 하나가 또 환신. 제가 환신골드를 먹어서 기억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환신골드를 먹거든요. 예. 환신골드를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예. 기억력 감퇴에 아주 좋다. 예, 제가 환신골드를 오늘 PPL은 기가 막힌 순간에 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환신 2+1 세 알 먹었잖아요. 아, 3알 드셨어요? 아, 저 2알 먹었는데. 그게 2+1이 그 뜻이구나. 자, 2+1 2박스와 1박스 더 드립니다. 이벤트 중이고요. 면역력, 기억력,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에 아주 좋다니까. 그리고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2권 책을 한 세트로 보내드린다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